토트넘은 오는 목요일 새벽 5시 AC 밀란과 챔스 16강 2차전을 치릅니다. 손흥민이 이 중요한 결전에서 주인공으로 인터뷰에 임하니까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1차전인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던 토트넘 입장에서 1대0으로 이기기만 해도 연장전을 홈구장에서 할 수 있으니 아주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죠. 원정 다득점 규칙도 없어져 버려서 2골 차 이상으로 승리하면 바로 8강 진출이 확정됩니다. 챔스에서 8강에 진출한 팀들은 곧바로 1060만 유로의 상금을 받는데 하나로 147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FA컵 우승 상금이 180만 파운드, 하나로 29억보다 살짝 많으니까 챔스 8강 상금이 FA컵 우승보다 금전적으로는 5배가량 이득이네요. 팬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지만요. 최근 강등권까지 갔던 팀인 울버햄튼에게도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토트넘에 대한 기대가 전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챔스 8강 진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은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까지 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떠나려고 해도 다른 클럽들의 이적 요청이 있어야 하니 챔스에서 손흥민이 대활약을 해야 토트넘을 떠날 확률도 높아지죠. 토트넘이 만나게 될 밀란은 최근 토트넘과 같은 3백을 쓰면서 피오렌티나전 패배 이전까지는 리그 3연승을 달리던 팀입니다. 일단 두 팀의 1차전에서는 밀란이 먼저 웃었습니다. 어쩌면 두 팀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왼쪽 윙백의 실력 차이입니다. 토트넘의 왼쪽 윙백은 정말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선수죠. 이름만 봐도 치가 떨리는 페리시치. 지난 울버햄튼전 대패 주범. 수비는 완전히 무너지고 특히 월드컵 이후에는 체력도 떨어져서 제대로 뛰지조차 못하는 윙백인데 왜 페리시치가 계속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을 소화하는 건지는 콘테 말고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영국 언론들마저도 토트넘 패배 원흉으로 페리시치를 주목하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비가 아예 안 되는 공격만을 위한 윙백인 건데 요즘에는 그 유일한 쓰임새마저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죠. 반면 밀란의 왼쪽 윙백인 테오는 전 세계 최고의 윙백 중 하나로 엄청난 공격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 토트넘의 실점도 테오의 오버래핑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엄청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전진 드리블이 최고의 장점으로 손꼽히는데요. 실제 세리에에서 돌파 스탯이 공격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밀란으로 이적한 2019년부터 3년 연속 세리에 올해의 팀에 뽑히며 리그 최고의 윙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말이 윙백이지 실제 움직임은 공격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득점에 관여하는 선수입니다. 페리시치와 테오 모두 왼쪽 윙백이라서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지만 만약에 맞붙는다고 했을 때는 페리시치가 그냥 박살나겠죠. 밀란의 센터백 역시 토트넘보다 한 수 정도는 위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 토모리는 첼시 유소년팀 출신으로 2021년에 밀란으로 이적했는데 이후에 세리에 최고의 센터백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은 선수입니다. 일부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김민재와 더불어 최고의 센터백이라면서 같이 언급되는 선수이기도 하죠. 지난 시즌 이탈리아 축구선수협회가 베스트 11으로 선정한 센터백인 만큼 수비력은 확실한 선수입니다. 칼룰루 역시 토머리와 더불어서 지난 시즌 밀란의 리그 우승을 이끈 뛰어난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 2000년생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지난 시즌 세리에 0플레이상을 받은 잠재력이 뛰어난 유망주로 이미 토모리와의 조합을 통해서 리그 우승까지 경험했으니까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많이 컸습니다. 칼룰루와 토모리의 센터백 조합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수차례나 무실점 경기를 만들면서 우승까지 할 수 있게 한 조합이라서 호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말디니가 직접 픽한 말릭 티아오까지 더해져서 밀란의 3백이 완성되는데요. 이 3명의 수비수 중 가장 어리지만 신장은 가장 큰 선수입니다. 김민재보다도 4cm나 큰 194cm. 칼룰루와 토모리가 그나마 부족한 제공권을 책임지는 선수죠. 3명의 센터백 모두 미래가 창창한 뛰어난 수비수들이라서 부럽긴 합니다. 이 중 하나만 토트넘에 있었다면 다이얼을 안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죠? 이 3백의 약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어린 나이라는 점, 평균 22.7세의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 정신적으로 아주 단단하진 못해서 한번 흔들리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트넘은 그 부분을 노려야겠죠. 그리고 밀란의 오른쪽 윙백은 전문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스나 살레마커스 모두 원래 포지션은 윙어이지만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중하면서 수비는 3백에 맡기는 공격적인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밀란의 미드필더인 토날리는 토트넘으로 치면 호이베르처럼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선수입니다. 양쪽 윙백들이 모두 수비보다는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토날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죠. 또 다른 미드필더 크루이치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로 특출난 장점이 있다기보다 부상 공백을 채워주는 선수입니다. 벤탄쿠르가 출전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미드필더 2명의 비교에서는 토트넘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겠지만 호이베르와 스킵의 조합으로는 거의 5대5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밀리지 않는 게 어딥니까? 그나마 토트넘이 앞서는 건 공격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의 조합은 지난 시즌 토트넘 4위를 이끈 최고의 3톱 조합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시즌 바뀐 전술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문제죠. 하지만 그건 밀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란의 공격진도 지난 시즌과 달리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가장 위협적인 건 레앙입니다. 월드컵에서 만났던 포르투갈 선수로 현지에서는 동나이대의 호날두보다 기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받는 이미 탑클래스 공격수입니다. 지난 시즌 세리에의 MVP로 맨시티와 첼시 9회를 받았던 명실상부한 밀란의 에이스죠. 그러나 6월 내내 무득점에 그치면서 감을 잃은 모습을 보여줬고 경고 누적으로 피오렌티나전에서는 출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에는 좋은 소식이죠. 결국 골을 넣어야 이기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격일 텐데요. 손흥민과 케인이 있는 토트넘이 이 부분에서는 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콘테가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지난 시즌 후반기의 전술로 승부를 봐야겠지만요. 테오와 레앙의 강력한 전진을 에메르손과 로메로가 최대한 막고 상대적으로 수비가 약한 밀란의 오른쪽 윙백의 뒷공간을 손흥민이 파고들 수만 있다면 토트넘이 8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페리시치는 절대 출전하면 안 되겠죠. 손흥민이 달려들 공간 자체를 느릿느릿하게 막아버리니까요. 윙어 출신의 메시아스는 손흥민을 제대로 막을 수 없을 거고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티아우도 손흥민보다 빠르진 않습니다. 밀란의 테오와 레앙이 먼저 에메르손과 로메로를 뚫어내느냐 아니면 손흥민의 전력 질주가 티아우를 당황시킬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밀란의 수비수들은 다소 어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손흥민이 득점한다면 의외로 무너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상은 AC밀란이 굳이 수비까지 좋은데 원정에서 달려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토트넘은 이번만큼은 세트피스나 크로스 중거리 득점이 필요하긴 합니다. 역습이 많이 나올 상황은 아닐 듯해요. 아니면 미드필더 진영에서 가로채야죠. 토트넘이 선제 득점만 한다면 경기는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밀란의 피오렌티나전 이 실점 패배가 딱 말해줍니다. 밀란은 홈경기임에도 사스올로에게 5실점 패배 이후 3백으로 전환했고 이는 제대로 통했습니다. 실점이 1실점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피오렌티나에게 일격을 당한 건데 그게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허용했고 두 번째는 미드필드 지형에서 키패스 하나가 제대로 역습 같은 효과가 나면서 크로스로 인한 실점으로 2실점을 하면서 패배했습니다. 페널티킥을 바란다? 이거 운으로 이기자밖에 안 되거든요. 미드필더가 키패스, 이건 케인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손흥민 케인 조합이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한 전술이 될 거고요. 콘테 감독 그 정도는 알겠죠. 손흥민이 인터뷰를 통해서 변화된 전술도 받아들이고 맡은 것을 잘 해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윙어로는 평정했으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죠. 페리시치 자리 빼고 프리롤입니다.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으로 위협을 줬던 건 맞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면 이번 경기만큼은 개인적으로 케인이 미드필더를 하면 모든 게 정리되고 토트넘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미드필더도 박스 안에 들어와서 헤딩슛 넣거든요. 손흥민은 프리롤에서 경기 중에 단 한 차례라도 케인의 볼을 받게 되면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고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반부터 케인이 확실한 미드필더처럼 내려와 있다면 혹시나 페리시치가 나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경기 예상해 봅니다. 송케 조합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더 짜릿했던 순간들은 케인의 어시스트로 손흥민이 득점을 했던 장면들이잖아요.
페리치가 나오고 케인 일선에서 고립된다? 그럼 뭐 그냥 손흥민 중거리 슛 10개 때릴 수 있길 바라십시오. 과연 토트넘은 밀란의 견고한 3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날 경기는 3시간 경기 될 수 있습니다. 2대1이 되면 승부차기까지 되니까요. 와우, 진짜 설레긴 하네요. 그날도 새로워진 모습으로 입중계하니까요. 경기도 보면서 함께 응원해봅시다. 지금까지 손흥민 응원하는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